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필독서이자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책 나의 듦에 관하여 시간인데요. 나의 듦에 관하여가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이 책이 800페이지짜리 책인데 분야별 1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 분들한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을 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네요. 예. 오늘은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최고로 성장하기 위한 4가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엔 뭐 당연히 노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나오죠. 노후생활, 노인의학,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우리 사회 시스템 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저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저자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이 저자인 루이스 에런슨 이분이 뭐 노인의학에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최고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구축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책을 읽어드릴게요. 전공과에 따라 심하면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의료 행위에 정작 당사자인 환자가 반드시 동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환자 몸에서 떼어낸 장기 조직이나 병소를 촬영한 영상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그런 방식을 선호한다면야 굳이 참견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건 내 방식이 아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눈을 맞추며 말을 걸고 환자 가족, 환자 지인들과 두루두루 소통하는 게 더 좋다. 노인 환자 대부분은 기능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반드시 여파가 남는 복수의 의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에 늘 얘기가 깊이 들어가 삶의 의미, 목적, 자아 정체성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런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흥미롭고 근무 시간에 이렇게 쓰는 게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에 노인 환자들을 바라보는 의대생의 사고방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한 본과 4학년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온갖 문제가 생길 텐데 환자가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을 의사가 다 해결하려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뒤처진 의료 제도일 수도 있음은 짐작조차 못하는 게 분명했다. 이 책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정말 따뜻한 의사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그 확고한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철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행동하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상을 받았냐면 아놀드 골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본주의 교수상을 받았어요. 예.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런 의사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고는 누구냐면 최고는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신박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저희만의 경영 철학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면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만의 경영 철학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안티프레질, 또 복잡계, 그리고 진실주의, 윈윈윈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안에 경영 철학으로 갖고 가고 그런 철학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내적 갈등이나 우리 조직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철학의 기반으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또 우리 조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고로 성장하고 싶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대신 그게 개똥 철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 뇌표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와 경험을 아우르면서 많이 배워야 되죠. 많이 배워서 그거를 내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태도는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구축하라
하는 것이고,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뼈저린 자기 반성입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하고 제가 1초 1장에도 얘기했죠. 예, 반성적 사고가 중요한 거죠. 반성적 사고가 없으면 최고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때 의료계는 그 사건을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하고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한 배움의 발판으로 삼는다. N의 일이 있고 나서 우리과 전문의들과 레지던트들은 혈액검사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투약 중인 배경 약물이 많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변하면 더 강력하게 의심되는 다른 원인이 있어도 반드시 혈액검사를 병행하자고 말이다. 또 우리는 고령 환자가 내가 N에게 처방했던 것과 똑같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뒤 나트륨 수치가 극도로 낮아진 최근 사례가 더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문제의 약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라는 계열의 약제였다. 이 계열은 요즘에야 제약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당시에는 신약에 속했다. 그러나 이런 자성의 노력에도 우리는 여전히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근거로 80대 노인과 젊은 성인의 우울증 치료 방법이 같을 거라고 단정했을까? 90이 다 된 일반 성인의 반통원만 한 할머니에게 몸무게 70kg의 39 청년과 똑같은 용량을 처방해 놓고 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합병증이 전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걸까? 하늘이 우리 편이었든지 이번 일은 나와 N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었다. N은 병원에서 꾸준히 호전세를 보여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사히 퇴원했다. 나는 5년 뒤 N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내 그녀의 주치의를 맡았다. 이제는 잭이 당시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 살다 보면 의사에게 받는 치료보다 더 많은 것을 의사에게 선사하는 환자들을 가끔 만난다. N은 나를 노인의학이라는 신세계로 인도했다. 정작 나는 이쪽으로 넘어온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말이다.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잊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그런 것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저자분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 의사 한창 때의 모습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저자분이 이제 최고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의 실수와 나의 실책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높은 자존감이 필요해요. 낮은 자존감은 어떻죠? 그거를 회피하려고 그러죠.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무엇보다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최고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을 때 신박사 TV에서 신박사님이 반성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여기 독서연구소에서 제 얘기는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신박사님과 통화하면서 뭐 저희는 그 통화에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테마가 반성이고 그 중 하나가 자뻑입니다. 그러니까 자뻑도 하면서 우리도 잘한다 하지만 거의의 그 이상으로 반성을 합니다. 이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는 철저한 뼈저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 자,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프로의식입니다. 이제 기본이죠, 프로의식. 자, 이 책 보시면 이 저자분이 앞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가 있고, 반성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반성을 많이 하는지,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플러스 프로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프로로서 프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지가 나와요.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었지만 나는 꾹 참고 프로답게 행동하려고 했었다. 내 화를 돋운 건 처음에는 구급대원의 잘못된 대응이었다. 하지만 노인을 귀찮아하는 우리의 썩어빠진 의료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벌써 나는 구급대원에게 노인의학 교육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접수하려면 시청 어느 부서에 연락해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은 불필요하다더니 바빠서 시간이 없다느니 온갖 핑계를 댈 게 보나마나 뻔했다. 베로니카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요. 보호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다니 프로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뭐요? 프로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그 구급대원에게 이번 일에 대해 피드백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적어도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했다. 늙었다고 죄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급작스러운 혼란 증세는 늘 더 큰 문제의 경고 신호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하는 가족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의료인으로서 실격이라는 점을 말이다. 프로라면 철저한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해야 되고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프로인데 프로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보다 이것도 프로의식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분은 단순히 어떤 구급대원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분노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행동까지 해요. 정말 높은 수준의 프로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 이 화를 하게 나게 하는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프로의식이에요. 철저한 프로의식.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팀원들이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조금 프로의식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최고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프로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로서 행동을 보였을 때에 최고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프로도 아니면 최고에 갈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프로란 뭐죠?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프로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프로입니다. 내가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면 그 프로로서 자존심을 걸고 그 프로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기준을 미치지 못했을 때에 정말 내 스스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에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고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최고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태도는 무엇이냐면 늘 일상 얘기하는 유연한 맥락적 사고입니다. 이것도 1초1장에서 얘기했죠? 예. 1초1장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절약된 예산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원장 목록에서 가보우가 거절한 치료와 시술들만 추리고 그녀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모친의 건강보험이 각 항목에 지급해 수가를 합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째서 모든 환자를 만족시키는지는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시스템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치료로 효과를 본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이다. 이런 표준화는 편리하다. 하지만 질병 하나하나에만 집중할 뿐 한 사람이 동시에 앓는 여러가지 병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병과 치료 모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환자의 건강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역시 시스템은 놓치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아요. 시스템, 원리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철저하게 배우고 기본기를 가진 다음에 그걸 적용해야 되죠. 근데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 교과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대로만 적용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개별적인데 의료 상황 보시죠. 뭐죠? 각 환자가 똑같은 환자가 없어요. 특히 이 책을 보시면 어떤 세대보다 노인들은 더더욱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배운 대로 표준 시스템대로 모든 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맥락적 사고를 해야 돼요. 유연한 사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같은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증세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유연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릴 수 있다 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이해해야지만 또 진정한 토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저는 신박사님 토론할 때 이런 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가 틀렸음이 결과 나왔어요. 틀렸어요. 근데 2주 전에도 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가 알았던 정보만으로 의사결정 내린 건 훌륭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아니면 생각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옳았던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한테 옳았던 것이 나한테도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브라이언 박사의
당내고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고수는 누구신가?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엄마 적용됐던 그 치료법이 또 식습관이 자녀에게 안 맞을 수 있다. 제가 당내고도 하고 또 저희가 오건죽 장수의 역사를 방송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런 걸 먹으면 좋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보조자료로 쓰셔서 의사분들과 대화를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녹초가 좋지만 어떤 사람은 녹초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는 뭐죠? 모든 비즈니스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 모든 팀원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 단순한 사고로 모든 걸 똑같이 재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더 성장할 수가 없고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나은 결과를 뿜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수일수록 최고수일수록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맥락적 사고를 정확하게 하죠. 정확하게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앞부분 우리 얘기했던 반선적 사고, 다시 말해 철학을 구축하고 철저한 프로의식을 갖췄을 때의 맥락적 사고를 잘 할 수가, 아주 정확한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우리 개인의 노후 생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최고 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가졌던 이 네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갖춰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영상을 보신 뼈독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분야의 최고에 근저하는 최고의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가셔서 이기적 이타주의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